동두천입니다. 지금 사방에서 테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피하고 있어요. 계속 피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다 차를 대고 뒷좌석 엉덩이가 축축해질 때까지 일로 피하니까는 차를 여기로 갖다 냈습니다. 차를 여기다 갖다 대고, 여기 긴급대응팀이에요. 경찰청 긴급대응팀들. 네, 벤츠 차량 주인 누구세요? 벤츠 차량, 예. 옆에요? 주인이세요? 옆에 주인 차세요? 예. 예, 자살방지원이에요, 자살방지. 차주 어떻게 되세요? 네? 차주 요 앞에 벤츠? 네, 저요. 이거 저기 뭐야, 우울증 치료제라고,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기 쏘라고 하는 약을 너무 많이 쏘시네. 예? 그거 제가 지금 손정민 죽인 펜타닐, 예? 네? 손정민 죽인 펜타닐, 손정민 몸에서 나온 자살 방지원들이 둘러싸고 죽이고 사람들. 뭔 얘기 하시는 건데 지금? 우울증 환자들 구하라, 대신. 설립, 박원순 이런 식으로 죽였어요. 예? 아니, 요거 헌법재판소에 자살 네. 방지원으로 기소할 거고요. 네, 빨리 예? 나오세요.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기소할 거예요. 앵간히 뿌리셔야지. 예? 지금 여기 둘러싸고 약을 어마어마하게 쏴서 제가 다시 닦고 견디고 있는데, 선생님 차량은 너무 많이 사람을 그냥, 이거 손정민 이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약 뿌리는 거 보이잖아요, 영상에. 그거 알린다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거 알린다라고. 예? 저도 동두천 사람입니다. 예? 너무들 하는 거 아니십니까? 예? 예, 핸드폰, 예. 저렇게 다 이쪽 방향으로 들고 가시죠. 예. 예,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나요? 그제 영상을 올렸나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 좀 제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앵꼬가 나서, 앵꼬가 나서 시동을 킬 수가 없고, 지금 이게 불이 들어온 지가 어제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뭐 식사도 못했고, 어제부터. 이 태양볕에 이제 이 가로수 밑을 찾아서 지금 이동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가방, 가방들 좀 들어보시죠. 요쪽 오시다가 이쪽으로 나무 있는 쪽으로 지금 가려졌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이 손정민 죽인 펜타닐, 스테아린 산화제, 끈적끈적한 소기름 성분이죠. 그것도 화학. 이쪽이 지금 얼굴에 지금 계속 쏘고 있고, 뭐 택시들, 차량들, 길 건너, 그 다음에 차 대는 족족이 가게마다, 가게가 문을 닫은 가게가 있으면 5분이면 문을 엽니다. 제가 차를 아무데나 대고 5분 후면 문을 열고 차를 대고 약을 쏘고, 가게 안에서도 쏘고, 둘러싸고 쏘고, 차량이 택시회사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었죠. 전부 외부 치료기 설치해서 쏘고요. 손정민 영상 보면은 자전거 타고 새벽 2시 3시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뭐
담요 덮고 있는 자살 방지 요원들, 다 자살 방지 요원들이죠. 그렇게 해서 핸드폰, 가방, 차량에 펜타닐, 그 다음에 LSD, 그 다음에 스테아린산 칼슘, 그 다음에 머스타드 가스, 화학 무기입니다. 펜타닐도 화학 무기고요, 머스타드 가스도 화학 무기, 스테아린산 칼슘도 화학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수증기 형태로, 자살 방지 요원들이 수증기 형태로 보이지 않게 차량을 뚫고 벽을 뚫고 사람 피부를 통해서 흡수시키는 그 물질이 일본 아베가 발표한 불산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물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기라고 사용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화학 무기입니다. 그런 것은 합법적이고 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학 무기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화학 무기는 보이지 않아서 가장 잔악하고 비인간적인 무기라. 이 뒤에다 또 이렇게 깜빡이 딱 켜고. 저분 저 왼쪽에서도 지금 약이 날아옵니다. 가방 보이시죠? 이쪽으로 지금 빗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졌어요. 빗방울 떨어지듯이. 지나가는 차량이 없었고요. 저는 이 가방에서 이거 뭐 더 이상 설명하면 뭐합니까? 국민 2천만 명 이상의 자살 방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약을 숨겨서 쏘고 있는데, 치료제라고 쏘지만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 수증기 형태로 차량을 뚫고 벽을 뚫고 사람 피부를 흡수시키는 거 그 자체가 화학 무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치료제라고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시킨다. 약품. 불산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화학 무기인데 그 수증기 형태로 말을 못하게 하려고 펜타닐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 불산 자체가 화학 무기입니다, 여러분. 수증기 형태로 차량을 뚫고 피부를 통해서 약품의 성분을 흡수를 시키는. 쉽게 얘기해서 경구용, 우리 알약을 먹잖아요. 치료하고 주사를 맞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다인 줄 아는데, 약품의 성분은 어떠한 약품이든 불산하고 섞어서 쏘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화학 무기고, 불산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화학 무기입니다. 거기다가 마약 펜타닐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 분노, 술 취한 것처럼 취하고. 영화 보면 마약 하면은 그러죠. 공포, 한청, 환각. 그 다음에 전 영상에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듯 사람의 호흡곤란, 산소 포화도를 낮춰가지고 질식시켜서 죽이는 화학 무기죠. 체첸에서 극장에 인질극을 하는 테러범들을 펜타닐로 가스 형태로 테러를 진압해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죽은 자도 있고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죠. 그 펜타닐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화학 무기가 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여러분들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손정민, 구하라, 설리, 박원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약을 너무 많이 쏴서 너무 저도 고통스러우니까 말을 이어나가기조차 못하게 하려고 머리통에다가 자전거 계속 저렇게 서가지고 차량에서 또 대고 앞뒤로 그냥 샤워를 시킵니다. 저는 어차피 이 화학무기인 것을 알고, 이것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는 화학무기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갖다 붓습니다. 때려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약 설명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많이 했으니까. 어찌됐든 이들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펜타닐, LSD를 치료제, 조현병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머스타드 가스도요. 그 다음에 VX 살인가스 등 화학 무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우울증 치매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은 신경계 화학 물질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머스타드 저기 비소, 예.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가방도, 저는 휠체어 같은 데도 다 설치해가지고 쏘고. 국민 약 30%가량이 자살 방지원으로 이 약을 쏘고 다닙니다. 법안에 의해서 비밀로 해라. 우리 사회에서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자들은 치료를 해야 된다. 미리 자살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하는데요. 그 F코드를 매깁니다. F코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수백 번을 더 영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정신질환자 F코드를 매기는데, 수면제 처방을 받아도 F코드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만 걸려도, 지금 운전자 여기서 내렸죠. 저기서 쏘죠. 뒤에서 쏘죠. 앞에서 쏘죠. 지나가는 차량도 쏘죠. 저 건너가는 분 저기 서서 계속 쏘죠. 머리에다 이러시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오토바이들 배달 통에도 쏘죠. 이거를 손정민이가 닦질 못하고, 물수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닦아내면서 견디는 겁니다. 정신을 잃는 걸, 손정민이처럼. 제 영상 보면 뭐 약을 많이 맞았을 땐 구토, 경련, 실신까지 하는 걸 다 영상에 올렸었는데, 이렇게라도 대처를 안 하면 그냥 실신해서 죽는 겁니다. 뭐에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구하라 설리 같은 아이들 우울증이었죠. F코드 매겨가지고 이 일을 당한 겁니다. 집안에 있으면 자살 방지원들이 외부에서 컴퓨터,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요.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보면은 저기 서가지고 지금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쏘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보면은 그 수면장애, 그 다음에 그리고 수면제만 처방만 받아도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그 다음에 그 암도 우울증이다.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 그 다음에 수술, 뭐 심장 수술, 뭐 위 수술 한 분들, 그것도 우울증이 온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자살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 미리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약 30%가량에게 자살 방지원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낮병원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서 우울증 환자는 자택에를 갈 수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이 일부에서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고 있죠. 또 공교롭게도 지금 거의 모든 국민들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차가 바뀝니다. 올해 쏘면 또 제가 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냥 계속 바꿔서. 여기 동두천이 이렇게 지금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심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다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게 전부 이거 긴급 대응팀들이에요. 자살 방지원들하고. 이 핸들 같은 데도 약을 다 발라놔가지고요.
수시로 닦아야 됩니다. 그동안은 이것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태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누가 그러는지 몰라서 조직 스토킹이다, 뭐에 고통스러운지 모르니까는 전파 무기다 하면서 유튜브 보시면 피해자들이 넘쳐나죠. 전부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 약 30% 자살방지원들에게 저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살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고 미리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우울증 상담, 유튜브 텔레비 보면은 우울증 상담 전화 있죠. 거기다 전화를 하거나 수면제 처방을 받거나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수술을 하셨거나 모두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보면은 F코드를 매긴다. 우울증 전조 증상에 대해서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본인의 허락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 또 협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통, 뒤통수까지 다 적십니다. 거기에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협조하라.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쏘는 약, 거기 이제 설명드리고 약을 내가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뭐 이 영상 이거 지금 날립니다. 지금 펜타닐이라는 게 화학무기라는 걸 제가 증거자료하고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 조회수도 높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 병원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동의를 하시고, 그런 입장이니까 이들이 저 영상 찍는 것마저도 뭐 못하게 막으려고 뭐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좀 힘이 드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소수만 당했었는데요. 조직 스토킹이다, 전파무기다. 그런데 전 국민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한각으로 호소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이제 법안으로 돼 있으니까 손정민, 구하라, 설리, 박원순, 거짓 미투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인들은 둘러싸서 약을 쏠 수 있지만요, 자살방지원들이. 연예인들, 정치인들은 둘러쌀 수가 없어요. 왜? 카메라가 항상 있고 팬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모든 단체가 MOU를 맺었습니다.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전국의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 노인회, 하다못해 이런 동네 매점, 약국, 편의점, 택배, 퀵서비스, 대기업. 그래서 모두 그 사람들이 MOU를 맺고 이들이 어떤 기간에 모여가지고 서로 자축하는 페스티벌도 갔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장도 주고요. 누가 더 많이 사람들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많이 했느냐. 심리치료라는 거는 째려봐라. 한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둘러싸고 타인을 해칠 수 있으니까 이 F코드 매긴 사람은 째려봐라, 기침해라, 둘러싸서 경멸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거를 수많은 국민들이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조직 스토킹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시민들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타인을 해칠 수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저 사람은 운신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지금 모든 MOU 맺은 단체와 그것도 모자라서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요, 마음이응대원 등등 20여 가지 이름으로 국민들을 모집을 해서 약 30%를, 국민의 30%를 자살방지원으로 이 테러를 하는 겁니다.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서
째려봐라, 기침해라, 약수하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 미투. 예? 연예인과 정치인들은 둘러싸고 괴롭힐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집단 따돌림,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데서 지금 집단 따돌림으로 F코드, 아니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들 하고 있죠. 집단 따돌림뿐만이 아닙니다. F코드를 매겨서 본인의 허락 없이 F코드를 매겨놓고 약을 쏘는 겁니다. 우울증 치료제라고 해서 화학무기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당하는 사람은 직장 사람들,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다 포섭해가지고, 예? 경찰서에 신고해도 다 한패고, 법원에 가서 얘기해도 한패고, 언론에 호소해도 그런 게 어딨냐, 당신 정신질환 아니냐 몰아가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 놓고 화학무기를 쏴서 고통을 주니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 왜 아픈지도 모르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도 모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중사 사건, 여경 사건. 예? 경찰들 16명이 미쳤습니까? 갑자기 성추행 성폭력을 하게. 이거를 심리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라고. 자살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시킨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건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협조하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고 돼 있으니까 모두 경찰, 모든 사건이, 이 사망사건이, 여경사건, 이중사 사건, 하이 벗겨져 가지고 시체 나온 사건, 손정민 사건, 모두 경찰, 법원이 타살점 없음, 자살로 결론을 짓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법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경 사건도 그렇고, 하이 실종해서 죽은 6건의 사건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톡 뿐만이 아니라 뉴스를 보니까 공기업들이, 관공서나 공기업에서 10명 중 6명이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 성추행을 당해서 10명 중 6명이 직장을 간두거나 자살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10명 중 4명은, 나머지는 공무원을 관두든 직장을 관둬야 되는, 될 것 같다라는, 무서워서 직장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사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뉴스 기사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수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6, 7개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방지원들을 이용해서, 물론 국민들 자살 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이 대국민 사륙을 한다라고 알렸는데요. 물론 자살 방지원들, 이 국민들은 속은 거죠. 심리치료다, 외부치료다 해야만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된다 해서 이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 좋은 마음에 하는 거 아시는데 이것이 한 사람을 죽이고, 여러 국민들을 서로 죽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 목숨을 걸고 실제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례로 박원순 씨 돌아가신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연예인들, 정치인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은 여성 단체를 이용해서 수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은 전부 거짓 미투에 휩싸여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연예인들, 정치인들은 사회에 이 카메라가 있고 팬들이 둘러싸서 사회에 집중을 받잖아요. 그거를 역용한 겁니다. 정신건강의상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 비밀 업무 협약을 맺은 단체를 이용해서
20년 전 30년 전 말도 안 되는 미투를 발설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은 업무가 정지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하는 게 그겁니다. 업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직장 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들은 출근할 때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출근할 때 버스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칼부림을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칼부림을 할 수도 있다.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들이니까 미리 막아야 된다. 제가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 외부치료, 낮병원이나 찾아가는 서비스, 이거를 낮병원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 지금 이 시스템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법안과 기사 내용과 사실과 모든 단어 하나가 전부 법안과 기사와 사실로 국민 30%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자살방지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살방지원들과 MOU를 맺은 단체들은요, MOU 서약서하고 수료증에, 자살방지원 수료증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프로그램 교육받은 건 모두 비밀로 한다라고, 정신건강복지 법안에 의해 비밀로 해야만 된다라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것을 발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살방지원들. 손정민 사건만 해도 수많은 지금 그 손정민 사건만 해도 A군이 10여일 후에 부모들과 그 현장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울죠. 영상을 보면요. 그게 뭐냐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둘러싸고 약을 쏘라고 해서 쐈는데 죽은 거예요. 결국엔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한 짓이 친구를 죽인 거를 알고 나중에 그 현장에 왔던 거예요. 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철저하게 그들을 컨트롤합니다. 자살방지원들까지 발설하지 마라, 법안이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학생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들에게 공무원 시켜주겠다, 가산점 주겠다, 대출 받아주겠다.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대출을, 상품을 국회에 건의까지 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명분으로 아이들을 이러한 사려고 할 수 있게끔 자기들 수족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일당도 나가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정부 사업은 일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어르신들 여기 쓰레기 청소하러 몇 시간 나와도 일당을 받죠. 시청에서 돈이 나오죠. 그렇듯 일당도 나오고. 그러니 지금 같은 불경기에 아이들이 공무원 시켜준다, 가산점 준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합법이지. 정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켜서, 어른들이 시켜서 하는 건데 무슨 죄책감을 갖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 열흘 후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린 거죠. 펑펑 울면서 무릎을 꿇고 부모님 앞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호소를 한 거죠, 부모한테. 그런데 끝까지 그들의 A군의 부모까지도 변호사, 의사였으니까요, 자살 방지원이란 말이죠. 끝까지 막는 거죠. 야, 이거 밝혀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영상, A군 영상하고 부모들 나중에 공원 와가지고 A군이 부모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울 때 그 부모가 조심시키죠.
야 저쪽 봐라 카메라 있다. 응? 울지 마라. 응?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모든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든 거죠. 문제는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국민 사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예로 박원순 씨도 제가 MOU를 맺은 정신건강센터하고 모든 단체가,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가 MOU를 맺었으니까 법안에 의해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협조라고 돼 있으니까요. 법안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형제복지원 같은 사기업이에요. 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법안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들 협조하라니. 말이 협조하지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들 말을 따르고 온갖 범죄를 하고 비밀을 지켜라라는 얘기죠. 비밀을 지키라라고 수료증에, 법안이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라라고 MOU 서약서하고 수료증에, 자살방지원도 수료증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오래전 영상에 보면 그거 다 제가 올렸었습니다. MOU 서약서하고 수료증까지, 자살방지원도 수료증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국민 사륙을 하는데, 그 박원순 씨도 제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은 여성 단체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 우울증 박원순 씨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뉴스에, 네이버에 찍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F코드를 매겨가지고 자타 해결을 갈 수 있으니 여성 단체를 이용해서 업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20년 전 말도 안 되는 여 비서를 데려다가 거짓 미투를 발설하게 하고 업무 정지를 시킨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몇 달 후에 박원순은 알고 있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박원순의 남자 비서인가 하는 분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박원순 씨가 자신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는데, 여성단체 3군데에서 자신을 모략하고 있다, 모함하고 있다. 자기 그 여성 피해자, 여성 비서를 데려다가 자기를 모함하고 하고 있고, 내가 이 파고는 넣기 힘들 것 같다라고 문자를 주고 그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하죠. 저는 박원순 씨 그 자료가 공개되기 전에 수개월 전에 정확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여성 단체를 이용해서 거짓 밀투를 발설해서 정치인들, 연예인들 모두 지금 이들이 학살하고 있다. 억울하게 만들고 둘러싸서 이 화학무기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자세히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화학무기를 맞으면 어떤 증상이 오는지 제 전 영상을 쭉 보시면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나아요. 화학무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설명드리기 싫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으면서 수년간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있어요. 저는 수개월 전부터 대국민 학살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법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요, 정신건강복지법안 2017년도에 이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테러방지법이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테러방지법은요, IS 같은 국가나 단체를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 이후에 테러방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국민도 자택을 가할 수 있으면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요, 실제 예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면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정신건강복지법안으로 F코드를 매겨서 자택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심리치료다 외부치료다, 예? 이게 국민 30% 자살 방지위원들만 여기에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협조라고 돼 있어서 모든 행정기관, 공권력이 여기에 동원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손정민 사건 보면은 경찰청 사람들이 거기서 보이죠? 예? 아이언맨도 이 F코드 매겨가지고 지금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걸 알리고 계시는데요. 아이언맨, 경찰청에서 아이언맨한테 테러를 했던 사람들이 아이언맨 영상에 잡혀서 거기서 어물쩡 민기적 왔다 갔다 하고 걸어 다니는 거 약 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학무기 자살 방지, 여러분들 국민 30% 자살 방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침묵하고 대국민을 다 죽일 겁니까? 법안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양심적인 사람인 일래 법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면 다 그걸로 죽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죽고 있는데도 침묵을 하시고 계세요. 그게 양심입니까? 예? 법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든 거예요. 그들이 법입니까? 그게 법입니까? 여러분들 양심 때문에. 지금 손정민 사건 영상을 보면은 자살 방지원들과 그 긴급대응팀들, 경찰청 사람들이 죽인 걸 자살 방지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매뉴얼이 자살 방지원들이 약 쏴서 이 F코드 매긴 대상자를 괴롭히면은 째려봐라, 기침해라, 차에 뛰어들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 미투까지 전부 심리치료라고 자살 방지원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시키면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은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대응팀들이 와가지고 다 처리해주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매뉴얼이에요. 예? 모두 이 대상자가 잘못한 걸로 몰아가고, 예? 예? 약을 쏴서 죽어도 그 사람은 아파서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 몸에 안 좋았었어. 우리는 치료해 주려고 했던 거야. 응? 그렇게 전부 자살이나 지병으로 죽은 걸로 몰아가고. 그게 경찰 긴급 대응팀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 영상에서 또 밝혔는데요, 자살 방지 요원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는 약은 화학무기 10분의 1 이하로 희석한 약을 준 거예요. 10분의 1 이상으로. 긴급 대응팀 경찰들, 그러면 경찰청에서 쏘는 약은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쏘고 있는 약은 물이에요, 물. 그걸로 이것이 화학무기이기 때문에 50%를 시민들이 일단 둘러싸고 50%를 누적을 시켜놓은 다음에 경찰청 얘네 긴급 대응팀들이 한두 방만 쏘면 죽습니다. 화학무기라. 그래서 이 긴급 대응팀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손정민을 죽였습니다. 여기 긴급 대응팀들이 안 갔다고요? 경찰청 얘기 말입니다.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이 사실을 알리고 있고 이 일을 당하게 된 것도 특별한 경위로 당하게 된 상황이라 경찰청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컨트롤 타워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 모모 병원 그 자료도 제가 전부 제 카페에 모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 링크를 다 걸어놓습니다. 제가 설명란에. 그 병원하고 그 병원의 의사들과 이 화학 치료사, 그들과 경찰들이 한 팀으로 긴급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 테러를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고요.
작업치료사가 무슨 약 쏘세요, 무슨 약 쏘세요, 무슨 강도로 쏘세요. 경찰의 지시를 받고, 아니 저 의사의 지시를 받고, 경찰들은 그걸 따라서 하고, 이 자살 방지원들하고. 그런데 진짜 독한 약은 경찰청 긴급 대응팀이 쏩니다. 완벽하게 죽여야 되니까. 증거 없이. 네? 고등학생 그 자살 사건도요. 네? 모두 이 사건입니다. 왕따, 직장 따돌림, 학교 따돌림. 그들이 따돌림만으로 자살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네? 약품 테러에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네? 엉엉 울다가 우울증 때문에 운다고요? 구하라 설리같이? 네? 화학무기라 이들이 손정민 같이 이것이 화학무기라고 골든건 마약 펜타닐이라고 알려서 큰 파장을 일으키 이것이 알릴 아이들은 그렇게 한 방에 죽습니다. 그런 때 F코드를 매겨가지고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고통을 줘서 자살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은요. 네? 조직 스토킹 자살 방지원들 여러분들이 심리치료라고 둘러싸고 기만하고, 아니 하루 종일 24시간 몇 년이고 따라다니면서 길바닥에서 직장에서, 예? 모두 사람들이 그 심리치료라고 자신 한 명을 경멸하고 괴롭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라고 시키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그거를 법이라고 그걸 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정신들입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잘못한 거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쏘고 있는 건 화학무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간절하게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여기서 지금 됐는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네, 엉덩이 쪽에다 어마어마하게 쏘죠. 자리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동도 기름이 떨어져서 시동도, 이쪽엔 차가 없죠. 이쪽에 쫙 대는 거 보십시오. 못되게 하려고 그늘마다 쫙 차 다 대는 거 보십시오. 이 동네 이렇게 차가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 경기가 다 죽어서. 나무 그늘 아닌데 빼고는 나무 그늘은 다 차를 대놨죠. 네? 다 차를 대놨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의 많이. 이거를 자살방지원 여러분들, 이거를 무슨 미친 소리냐. 제 얘기를 들으면은, 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SNS 팀이 있어요. 응? 그렇게 시키죠. 조직 스토킹 당한다, 괴롭힘 당한다, 약품 테러 당한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유 그럼 그 미친 소리다. 저 사람 정신병자다라고 몰아갑니다. 그것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프레임입니다. 프로그램이에요. 그것까지도. 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를 전파무기다, 조직 스토킹이다라는 말로 개인이 하는 거다, 어느 집단이, 어느 깡패 조직이 하는 거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를 끝까지 국민들이 모르게 하려고 그런 자료들을 뿌려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째려보고 레이저 공격, 전파, 삐삐, 음파 공격 이런 것도요 전부 정신건강 정신과에 가면은 심리치료라고 해서 MPII2라는 심리 검사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심리치료라고 자살방지 요원 여러분들한테 시킨 것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누가 나를 째려본다, 누가 나를 둘러싼다,
누가 나를 헤아려 한다, 약품 테러를 한다, 빅공격을 한다, 그 항목이 다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을 이용해서 대상자에게 하라고 시켜놓고 그거를 호소하면은 망상병 환자, 즉 조현병 환자로 몰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네? 이걸 호소를 하면은. 네? 아주 시스템은 이게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 박사들이라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경찰, 법원, 언론도 협조하라고 해놓고 경찰, 법원, 언론에 가서 둘러싸고 이 대상자가 신고를 합니다. 둘러싸고 날 괴롭힙니다. 사람들. 뭐 약품을 쏩니다. 집에 약품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발라놓습니다. 아이 망상병입니다. 이렇게 몰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일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면서 이 대상자한테 일부러 그걸 가하고 그거를 호소하면은 망상병 환자로 몰아간다는 거죠. 병자로 몰아서 우리 사회 시민들한테 타인을 해칠 수 있으니까 이걸 치료라 해가지고 화학무기를 쏴서 온갖 심리치료라고 해서 괴롭히고 화학무기로 고통을 줘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는 범죄를 일으키게 해서 가두는 거고요. 운전을 할 때 약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운전을 할 때. 차량에 따라다니면서요. 이 피해자분들은 그거를 호소 많이 합니다. 깜빡이 켜고 라이트 켜고 항상 따라다니죠. 시커멓게 선탠한 차량들이. 이 자살 방지원들이나 긴급 대응팀들이 선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들 그 신원 노출 안 되려고. 그리고 운전할 때 고속도로 다닐 때 약을 쏩니다. 차량에서 쏘는 건 세요. 가방, 핸드폰에서 쏘는 거랑 달라요. 농도가. 네? 그렇게 쏘면요, 이 화학무기라 손정민처럼 제 영상에서 과거에 보였던 것처럼 그냥 실신, 경련, 구토로 쓰러집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시내에서 달리다가 그러면요, 인도로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인도로 올라가고 가게로 급발진해서 들어가고, 네? 뭐 터널에서 20중 추돌 사고, 15중 추돌 사고 많이 나죠. 그게 전부 이 약품 테러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왜 이들이 운전을 할 때 많이 쏘겠습니까? 차량에 따라다니고. 네? 자살로 판명할 필요도 없고, 뭐 누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운전 미숙이나 기억 상실이나 심장마비로 그냥 사고 나서 죽었다라고 발표하면 끝나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20중 추돌 사고 나고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사람들 치면은 일반 사람들도 다 다치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겪은 걸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 약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경찰들이 이동을 하라고 와서 이동하세요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하죠. 약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맞았는데, 지금 흥분, 분노, 마약, 펜타닐에 흥분, 분노, LSD에 흥분, 분노 테러 당해서 흥분, 분노 일어나고 기억력도 끊기고 보이지도 않는데 운전을 하라고 시키면 사람들 사고 나면은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내가 경찰한테 따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살방지원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 8살 90대 노인들요, 차량 안으로 훅 뛰어들라고 시킵니다. 네, 자살방지원들 그렇죠. 사실이죠. 그러면요, 그걸 왜 그러냐? 범죄자로 만들어서 가두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살방지원들 90세 그거 노인들, 아이들을 시켜서 그래요. 그러면 민식이법 그거 엮어가지고 오래 가두려고. 이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이에요. 민식이법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식이 사건이 내가 뭐 사사로운 사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법을 강력하게 만들게끔 조장하는 것이 정신건강 의사회예요. 학술이라고. 의사들 말은 현대인들이 누구든 따릅니다. 그들을 믿고 그걸 이용해서요. 이들이 법안도 그렇게 대통령을 담배 한 대 태우고 있어요. 약을 너무 많이 맞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차를 여기다 대니까요. 여기다 지금 대고 약을 쏘는 거예요. 지금 몇 차례 제가 옮겼거든요. 여기다 엉덩이 쪽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법안 개정될 때도 이들이 뭘로 핑계로 강력하게 이 법안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원과 언론과 정치계를 설득을 했냐면, 임세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신질환이 의사를 정신과 진료받다가 의사를 죽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요, 임세훈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뉴스에 부각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정신질환자들이 사고,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사고를 치는 거를 부각을 시켜서 뉴스를 보도를 해놓고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법안을 통과시키게 한 겁니다. 정치계를 선동을 해가지고. 이 법안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럴 때 정치계, 언론계, 의사협회, 민간 단체까지 모두 반대를 했던 법안입니다. 네. 왜? 이거는 인권 유린이고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네?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어마어마한 부작용들이 사회에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임세훈법이라는 언제까지 정신질환자가 사람들을, 의사를 죽이는 걸 방관할 거냐. 아이고,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부각을 시켜서 정치계를 이 심리치료, 외부 치료라고 하는 이 만행을, 국민들을 동원해서 이 대국민 사료를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그걸 이용했다라는 게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아니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진료 중에 죽일 정도면 치료가 된 겁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이 자세히는 몰라도 내가 대충 기사를 보면은 여러 차례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했어요. 치료가 안 되니까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네? 네? 누구 탓을 해요? 네?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질환자를 치료를 못한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정신과 의사 탓입니다. 예? 그게 정상입니까? 전 국민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을 앓는 게?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옛날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동네에 한 집 있을까 말까 했어요.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했어요, 정신질환자.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요. 동네 건물마다 정신병원이 있어요. 요양병원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치료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치료를 못하니까 전 국민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심리치료다, 외부치료다 해가지고 화학무기로 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하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A군 얘기를 드렸는데요. A군 지금 차량 또 됐습니다. 제가 또 옮겼어요. A군이 그 손정민이가 죽고 나서 발표되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장소에 가서 부모들 앞에서 엉엉 울죠. 무릎을 꿇고. 자신이 한 일이, 그것도 부모, 자살 방지원인 부모가 정신복지센터에서 시킨 심리치료 외부 치료가 친구를 죽인 거를 알게 되고 나서 후회하고 한탄으로 울음을 터뜨리게 된 거죠. 자,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까지 이거를 비밀로 하겠습니까? 자살 방지원 시켜서 한 건데. 네? 심리치료라고 외부치료라고 하라고 그래서 시켜서 했는데 사람들을 죽였어요.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A군의 부모가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A군이 울 때, 무릎 꿇고 울 때, 야 저쪽 카메라에 있으니까, 카메라에 찍히니까 일어나라라고 마스크들 쓰고 그 얘기를 하죠. 그 셋 다 카메라를 쳐다보죠. 그건 뭐냐, 자살 방지 요원인 부모가 이 증거를 끝까지 우리가 이거 한 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켜서 한 것을 의료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A군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왜? 아이 부모하고 자살방지원이 부모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킨 건데 왜 말을 못합니까? 근데 부모가 말리는 거죠. 다 죽는다. 이거 열심히 했던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거죠. 심리치료 외부치료 열심히 했던 사람. 그래서 말립니다. 그렇고요. 지금 손정민 사건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손정민 사건 가지고 왜 국민들이 이렇게 들끓습니까? 손정민 사건이 우연한 계기로 영상이 배포가 됐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됐어요. 자, 자살 방지원들이 딱 보니까는 이거 심리치료 외부치료 당한 거거든요. 모가지에다 약 쏘고 발에다가 쏘라고 시켰는데 그 증거 없애려고 신발 없앴지. 네? 쓰러뜨렸지. 둘러싼 아이들 전부 자살 방지원들이지. 매뉴얼대로 활동을 하니까요. 자전거 다니면서 약 쏘지, 가방 메고 다니면서 쏘지, 네? 경찰차 왔다 갔다 하지, 둘러싸고 펜스 치고 있지, 긴급대응팀. 네? 누가 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키는 심리치료 외부치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분노하십시오. 언제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됩니까? 당장 일어나십시오. 경찰, 그래 여러분들은 경찰 법원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법안에 의해서 비밀로 하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불법이니까 말을 하면. 불법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 정신건강복지법안이 불법이에요. 일어나세요 좀 이제. 공개하세요. 언제까지 국민의, 제가 항상 수개월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국민 반이 화학무기를 쏘고 국민 반은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죽어야 됩니까? 모두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살 방지원들 SNS 팀하고 컴퓨터 팀도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들이 방해를 하죠. 유튜브에다가 댓글 쓰죠. 아, 뭘 쏘냐. 경찰들도 그러죠. 쏘는 게 없다. 정신건강복지법안 그런 거 모른다. 말이 됩니까?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그거를 하고 있는데. 외부 치료라고 쏘고 있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이 고생을 하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영상을 찍어서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이유는 언제까지 경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침묵을 하실 겁니까? 제가 영상을 계속 알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대국민 사륙이다.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더 또 차를 바꿨어요. 또 차를 또 대고 또야 깜빡이 얘네들은 뭘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예. 지금 저기 뭐야 그 김웅 기자 있죠? 김웅 기자님이요. 김웅 기자님도 지금 테러를 받고 있어요. 자, 아까 정신건강복지법안하고 테러방지법안하고 같이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대해서 우울증은 정신질환은 자택해를 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F코드를 매겨서 이걸 한다고 F코드를 매겨서 이 법안을 시행을 하는데 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은 시행을 할 때 테러방지법안하고 같이 결부를 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언제든지 자타에게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자를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는 게 9.11 테러 이후에 바뀐 테러방지법안입니다. 자국민도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치계의 현 정부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자, 검찰 조사받다 다 자살하죠. 그 다음에 어떠한 기업의 노조 설립하죠. 그러면은 정신건강의사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기업이. 그러면요, 정신건강의사회는 그 노조 대표를 우울증 전조 증상에다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우울증 전조 증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안으로.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법안에. 미리. 구하라 설리 박원순 씨가 사람들 해칠 사람이었어요? 미리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안에 보면은 나라와나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을 테러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자, 기업에서 노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의사협회에다가 자문을 구하면 노조는 우리나라 기업을, 우리나라 경제에 해칠 수 있다. 그런 명분으로 이 테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지금 김웅 기자 지금 사망설부터 유튜브 전부 내리고 이 손정민 사건을 깊숙이 진실을 파헤치다 보니까 이 테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김웅 기자도 뭐 어디 아파서 약 안 먹습니까? 요즘 사람들 많이 아프죠. 그 다음에 뭐 수면제 처방 안 받겠습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닙니까? 마스크만 써도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실예로. 자, 그럼 이 얘기는 누구든지 F코드를 매길 수 있고 정부에게 반하면은 테러범으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 최대한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공평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약품 테러는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김웅 기자 엉엉 울면서 안 좋다, 몸도 안 좋고 안 좋다, 신경 쪽으로 안 좋다, 감정이 안 좋다면서 방송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구하라 설리도 죽기 전날까지 엉엉 울었죠. SNS에서.
유튜브,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경계 독곡물 화학물이에요. 화학 무기가 전부. 예? 쉽게 얘기해서 분노, 펜타닐은 분노, 흥분, 불안, 공포, 예? 구토, 경련, 실신까지 일으키고요. 사망까지 일으키고요. 예? VX 살인가스는 우울증, 무기력, 예? 죽을 것 같고, 예? 실제로 죽이는 화학 무기고요. 그런 증상들을,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킨다라는 거, 이 약품에 따라서 정신과 의사회에서 약품에 쓰는 약, 지금 외부 치료기로 자살 방지원들한테 주는 약이 무슨 약이고 무슨 증상을 일으킨다라는 영상을 제가 수도 없이 남겼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통을 줘서요. 김은 기자가 지금 그 테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 전부 유튜브도 많이 삭제도 당하고 압박도 당하고 있죠. 전부 여러분 약물 테러 당하고 있어요. 네? 실예로 제가 그 제일사랑교회 이 사실을 제가 뭐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일사랑교회 그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도 바이러스 테러하고 화학 약품 테러 당한다고 영상에서 호소하셨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약품 테러에. 이 지금 외부 치료 당하시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경찰에서, 법원에서, 언론에서 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고요. 그거 심리치료다, 화학약품 테러, 바이러스 테러를 외부 치료다 해가지고 지금 그걸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아무나 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손정민 사건 때문에 이것이 밝혀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사람들을 손정민을 죽인 거를 자살 방지원들이 딱 보니까 심리치료, 외부치료 당한 거 그러니까 알고 분노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를 밝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둔다고요? 네? 소 테러 당하는 거 보십시오. 네? 이 정신건강복지법안 알린다고. 이런 얘기하는 영상 찍는 내내 약을 때려 갖다 붓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거 약물 테러 당하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수증경 테러 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고 차량 지나가는 줄 아는데 다 약 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계셔도 마찬가지고 차량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벽을 뚫고 쏘는 거예요. 화학 무기라, 불산. 거기다 펜타닐, 스타린산 칼슘, VX 살인가스, 비소, 노비초까지 쏩니다. 저는 노비초까지 테러 당했어요, 이들에게. 이 상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중사 사건으로 2차 가해자라고 해서 조사하려고 수감돼 있던 와중에, 구치소인가요? 수감돼 있던 와중에 죽었죠? 그 사람도 약품 테러 당한 거예요. 자살시킨 거예요. 예? 손정민 보셨죠? 몇 분 만에 그냥 약품 테러 강하게 받으면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호흡곤란으로 허걱대다 죽는 거예요. 뭐 아무 자상이 안 남아요. 무슨 다른 사람은 와서 해한 흔적이 없어요. 하이 실종돼서 6명 죽었죠? 그것도 다 이 약품으로 죽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심리치료라고 해서 성폭행, 성추행까지도 합리화시켜가지고 아이들이나 국민 30%한테 그걸 가르쳐놨는데, 네? 지금 아이들도 그거를 심리치료, 외부 심리치료라고 해서 정당하다라고 가르쳐놔서 지금 학교 보십시오. 아이들 7, 8명에서 한 사람을, 한 아이를 때려 죽이고 폭력, 그건 뭐 성추행, 성폭력, 폭력, 살인까지 하고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잖아요. 마약을 하고도. 펜타닐 마약 환자들 이거 왜 중독이 됩니까? 지금 외부 치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치료제라고 준 거를 전부 아이들이 제 영상, 과거 영상, 부천 영상에서 보십시오. 약이나 쏘자, 자살방지원 애들이 이렇게 구토하면서. 마약, 이게
예? 농도가 높아지면 구토가 나와요. 예? 제가 이거 맞아봐서 알아요. 예? 그렇게 해서 실신시키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이 자살방지 요원들이 약이나 쏘자 그러면서 막 구토하면서 막 이렇게 구토하면서 약 쏘는 거 영상에 고스란히 다 찍었잖아요 제가. 전국의 아이들이 지금 마약 중독자가 돼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응? 이중사 사건 얘기했는데 자 왜 자살방지원들 그 군인들이 왜 침묵을 합니까? 얘기해야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응? 이중사 우울증 환자라고 해서 타인을 해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심리치료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A군도 마찬가지예요. 어? 거기서 엉망 온게 아버지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서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라고 해서 했는데 죽었잖아요. 엉망 온 거예요. 못 밝히게 하는 거죠. 너 이거 밝히다간 죽는다. 걔네 부모들이 말린 거죠. 침묵해라. 무섭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다 죽는다 애들한테 걸리면. 밑보입니다. 이중사 2차 가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말을 못합니까? 응? 검사 딱 응? 재판 받기 전에요. 경찰들이 심리하자 물어보잖아요. 아유 뭐 이거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여중사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켜서 다 한 거 아니냐? 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켜서 한 걸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보고해서 얘 법정에 세우면 큰일 난다. 교도소 1인실에 가둬놓고 약 쏴서 죽인 거예요. 자살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러한 엄청난 대국민 사륙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알리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이것이 조직 스토킹이다, 전파무기다. 물론 이들이 전파무기도 하고 전파무기 테러도 하고 음파 테러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이 누구냐, 주로 테러 하는 것이 주가 뭐냐가 중요하죠. 누군지를 알아야 이걸 막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피해자들,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협력을 할 것을 요청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짜 가해자들을 피해자인 척해서 거의 90%가 가해자였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오래전부터 곧 엄청난 사륙이 이것은 법안이기 때문에 피해자 유튜브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피해라고 호소하는 분들 말고 정치인, 연예인, 경제인, 법조인, 언론인 전부 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대국민 사륙이다. 국민의 반에게 화학무기를 손에 주시고 반을 죽이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예? 물론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화학약품 테러를 오래전부터 강하게 받아서 이것이 화학무기고 무슨 약품인 것까지도 다 알게 된 거고요. 지금 유튜버들 김은 기자를 비롯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이 테러를 다 당할 겁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뭐에 당하는지, 어디에서 당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정까지도, 이것이 신경계 화학물질인 신경정신과에서 사용되는 약품들을 불산하고 섞어가지고 쏘는 거라. 네. 구토, 경련, 흥분, 불안, 분노, 네? 하다못해 설사제, 구토제, 경련제, 호흡곤란제, 네? 두통제, 네? 따갑고 가렵게 하는 수포제, 네? 네? 전부 화학무기입니다. 화학무기를 신경계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소량은 전부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량이 넘어가면 화학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염소, 비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예? 펜타닌, 예? LSD, 예? VX 살인가스 전부 마찬가지예요. VX 살인가스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예? 우울증이나 치매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예? 예? 물질입니다. 그 용도가 제재로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VX 살인가스의 그 화학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해서 약품이 나오는 거지. 예? 그것을 그 농도가 높아지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화학무기인 불산 수증기 형태로 보이지 않게 이 물체를 통과시켜가지고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는 거는 100% 화학무기입니다. 예? 농도가 용량이 없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쏜다는 얘기예요. 수시까지, 예? 증상을 발현시키고요, 무력화시키고 쓰러뜨리고. 화학무기의 1단계가 수시까지 여러가지 증상을 발현시키는 거고, 2단계가 무력화 쓰러뜨리는 거고, 3단계가 살상이에요. 예? 예, 피해자분들, 그 다음에 유튜버분들, 여러분들 피해 많이 받습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거짓 미투 당했던 분들. 제가 이것을 이 피해자분들을 만나러 다니려고 제 영상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다녀봤습니다. 이들이 다 막고 있어요. 못 만나게 하려고. 네. 저를 둘러싸고 사방으로 둘러싸고 약으로 쏴서 쓰러뜨리고 차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십시오. 이제 제가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에 당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살고 싶으시면. 아니면 다 죽습니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야. 학생들도 지금 이 일을 당해서 죽고 있어요. 손정민보다 더 어린 학생들도요. 여성들은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이고 있고요, 이 새끼들이. 무엇에 당하는지 저는요, 여러분들 다 케어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저한테 찾아왔던 사람들 다 이 사실을 모두들이 다 100% 인지를 하게 됐고, 약품을 어떻게 쓰는 거 수십 년을 당해도 뭐에 당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처음에는 내 말을 믿질 않았는데 다 와가지고 100% 사실이다. 저는요, 그 지금 경찰들 그 긴급대응팀 수천 대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테러를 하고 있다라고 영상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많은 피해자분들이 제 차에 타가지고 다 증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이다. 박정환 씨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에 알리고 다니니까 진짜 수천 대가 따라다니고 테러를 당하고 있다. 그러한 입장이라
손정민 사건에도 제 영상에도 계속 보시면은 자살 방지원님들 쏘는 거는 희석액이에요. 농도 낮은 거예요. 누적 시켜놓고 50% 올려놓고 긴급 대응팀들이 와가지고 한두 방만 쏘면 죽어요 그냥. 손정민도 그렇게 죽인 거고요. 그래서 거기 경찰청 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긴급 대응팀들이. 이 모든 걸 알면요, 예? 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이걸 모든 걸 안다라는 건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지, 예? 이걸 모든 걸 손쉽게 법으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요, 뭐 영상 가지고 뭐 했니, 춤은 왜 추니, 뭘 먹었니, 이런 거 저는 송정민 사건 가지고 영상 많이도 안 올려요. 왜? 다 아니까. 모가지에 쏜 거, 둘러싼 거 자살방지원들이고, 모가지에 쏜 거 약이고, 외부 치료기고, 둘러싼 거 자살방지원들이 심리치료고, 팔에다 쏜 거 화학무기 그 증거 없애려고 신발 버린 거고, 그 몸에다 뿌린 거 약, 어? 뿌린 거 그거 증거 없애려고 물에다 담근 거고, 그거만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 손정민이요? F코드 매겨진 거예요. 여기는 법치주의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F코드, 제가 영상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F코드를 왜 매겼는지, 여러분들이 매겨졌는지 안 매겨졌는지도 모르니까 이거 지금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예? F코드 매긴 것만 확인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죽인 게 자살 방지원들하고 긴급 대응들하고 외부 치료, 심리 치료로 죽인 게 전부 확인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숲을. 그 외에, 예? 이 일을 해결할, 예? 방법을 제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 종이님이고 현장이고 다 손정민 현장이고 진을 치고, 예? 다 제가 찾아갑니다. 정광훈 목사 그 교회 앞에서도 일주일간, 예? 만나려고 찾아갔고, 전부 나 정신질환자다, F코드 맥인. 그렇게 말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찰들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대화를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네? 손정민, 네? 구하라 설리 박원순, 네? 여경 이중사,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지금 유튜버님, 예? 갑자기 저 약을 많이 맞아가지고, 김웅 기자님, 전부 지금 F코드 매겨져 있어요. 얘네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전부. 정신건강복지법안하고 테러방지법안 가지고, 예? 화학무기로 테러하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고. 이거요, 여러분들 살고 국민들 이들한테 대사료가 더 이상 안 당하려면 연락들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전 여러분들과 연합하고 여러분들과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목숨을 걸고 몇 년을 이루고 다니고 있어요. 예? 더 이상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마시고, 예? 연락도 주십시오. 자,
악태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어요. 차가 계속 지나오지. 머리에다 그냥 때려 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름도 앵꼬 난 지가 엊그제부터 앵꼬가 났어요. 온도 떨어져서 지금 어제부터 지금 굶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이걸 5년간 당하고 또 모두 이들이 다 막아놓은 F코드라고 해가지고 그 지인들은 다 막아놓고 이 피해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시스템. 그리고 워낙에 이거를 오랫동안 당하면서 조금씩 도움도 받고 이러고 살아가는 입장이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너무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겠습니다.